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오돌오돌 떠는데 이번에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또 코로나도 막 번지고 있잖아요. 다시 번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몸 조심하자. 몸 조심하자. 네, 다른 차원에서 몸 조심하자는 몸 조심하자. 차원에서 오늘 집행유예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집행유예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는 봤어요. 네, 근데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집행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인하고 상담할 일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인이 그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할아버지를 치었대요. 와,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갈비뼈도 여러 개 부러지시고 이제 중상을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조기에 합의가 돼가지고 경찰에서도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형사적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에서도 특별히 와서 뭐 조사를 받아라는 이야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인은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라고 이제 통지가 오면서 언제 공판이 열리니까 그날 출석하라라는 통지를 보냈대요. 합의가 끝났는데 통지가 와?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즉 운전자가 운행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이제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뭐 합의를 하면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과 같이 횡단보도상의 이제 사고인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지인에게 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정식으로 재판이 회부된 이상 집행유예 이상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조기에 합의가 됐고, 뭐 네가 어쨌든 초업이니까 아마 집행유예 이상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정도 감안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집행유예는 어쨌든 실형을 살지는 않기 때문에 뭐 구속의 우려도 이제 내려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럴 거왜 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 안 해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군 하고 제가 전화를 들었는데, 다시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부분인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제 집행유예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에 이제 형벌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형벌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은 총 9가지입니다. 9가지? 예. 이제 사형은 말 그대로 잘 알고 계신 사형이고요. 근데 징금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자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체가 구속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는데, 징역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에 종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제 금고형은 노동에 종사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다음에 벌금형 이제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제 형벌들은 좀 경미한 편이라고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라는 것이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서 형벌에 이제 처해질 수 있는 이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서 1년에서 5년 정도 집행을 유예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일단 징역 1년의 유죄는 선고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2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면 이제 징역 1년에 대한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네네. 집행유예도 유죄요? 네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혹시 이제 또 제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유예됐던 1년이 그대로 징역형으로 다시 선고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집행유예가 돼도 빨간 줄이 보통 이제 빨간 줄에 해당한다는,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은 이제 보통 벌금형 이상을 다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빨간 줄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이제 구속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좀 집행유예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집행유예를 통해서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체도 구속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있거나 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어야 돼요? 집행유예에 해당되는 범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네. 바로 이제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퇴직? 예,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무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집행유예가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제가 소개했던 지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시 전화를 건 이유가 뭐냐면 그 지인이 이제 교사였어요. 교사? 예, 네. 교사가 대표적인 이제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누군가 이제 다치겠다 그런 이유만으로 잘못하면 교사직을 예, 박탈당하잖아요. 교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인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한 이야기가 이 사건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손을 썼으면 굳이 이제 공판까지 안 갔어도 됐을 산 같다. 그래서 이미 이제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라도 내가 교사고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에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이 형을 선고하는 이제 판사든 아니면 기소한 검사든 간에 자기들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일 반성문을 써라. 반성문을? 예, 또 가족들 탄원서를 받고 열심히 이제 내가 정상에 참석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구형이 7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 네. 벌금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이 구형이 나왔다고 해서 아마 집행유예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지만 어쨌든 금고형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실직할 사유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이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굳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도 않았을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니까 이분들이 아까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으니까 끝났다 생각을 네. 하는 거지. 이 사소한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변호사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렇죠. 또 지인이잖아요. 네. 얼른 그 당시에 물어만 봤어도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네. 반성문을 뼈 빠지게 안 써도 네, 되잖아요. 네. 이게 뭘까? 아는 거랑 네.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 그러니까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기도 그렇고 집행유예 오해와 진실 보셨죠?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인데 12대 중과실이에요. 12대 중과실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가입이 돼서 합의하고 변호사 비용 다 나오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도 또 형법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사고 딱 끝나서 나는 합의하고 끝났어.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언제 어느 때든지 전문가를 찾으세요. 더 잘 아시는 전문가. 거기에 전문가는 누가 있나? 그냥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경찰서도 몰랐잖아요. 경찰관도 변호사님을 찾기 바랍니다. 당찬 정윤규 씨의 부평 굿벤저스의 법률 전문가 조태진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굿! 위!